College.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자기 개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우선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동료들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내면 또는 외면 관리 또는 경력 개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관리는 크게 세 가지 하위 능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아인식, 자기 관리, 또 경력 개발.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념과 주요 기법들 또 문제풀이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개발은 직장인으로서요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요 도태됩니다. 뭐 필요하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계속 학습해야 되고 또 업무 지식도 쌓아야 되고 이게 지속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능력이 없는데 막 능력이 높은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 개발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기 성격이나 특성도 자기는 막 굉장히 너무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안 해요. 그대로 계속 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자기의 능력과 적성, 지금 현재 이 직무가 적성에 맞는지, 뭐 적성에 이 직무가 안 맞으면 뭐 조직 내 다양한 직무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동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적성에 맞는 직무로 가야 되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성과가 막 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특성, 주로 이제 성격적 특성 이런 걸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발전 목표, 그죠? 뭐 개인의 개발 목표 또는 내면적인 자아를 바꾸는 목표, 또 뭐 외부적으로 승진하는 목표 이런 거 다 목표를 세팅하고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 능력으로서 자아인식, 자기 관리, 경력 개발 관리 세 가지 역량이 이제 자기 개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위 능력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뭐 시험 준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건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성인으로서 해야 될 주요한 발전적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아인식입니다. 자아인식.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NCS라는 채용 절차가 들어오면서 입사 지원서 이런 거 쓸 때 보면 되게 회사에 따라서는 차이는 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기하의 장점과 단점을 쓰고, 그죠? 자기 성격적 단점과 장점을 쓰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이런 거 쓰게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 보면요, 장점 단점이요 막 갈등이 있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기업체 인사 담당 임원으로도 있고 또 공기업 이제 면접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많이 봅니다. 뭐 한 달에 뭐 몇 개씩 보는 거죠. 그죠? 보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데 단점에는 너무 막 자기는 꼼꼼하다. 장점에는 자기는 꼼꼼하다, 세밀하다. 근데 또 단점에는 또 자기는 뭐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들어줘 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컴플릭, 개인 한 사람에서 일어나지 없는 이런 이면적인 게 막 써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나를 아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요거 조금 있다가 이제 조회리청이라든지 진단지 아니면 다른 사람부터 나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장단점, 흥미, 적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사람은 다 좀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이고 여러분들도 이기적이고 모든 세계인들이요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자주 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게 돼요. 이걸 안 하면요, 자기 중심으로 계속 살면요, 나중에 친구도 없어지고 관계도 파괴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아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아 인식은 자신을 아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나를 알 것인지 또 그걸 직접 적용해 봐야 되고 또
장단점, 흥미, 적성 이거에 대해 설명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 반성, 자기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관리. 그 자기 개발의 두 번째 하위 역량인 자기 관리는요. 이건 그거죠. 자신의 행동과 업무 수행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감정적으로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럼 그것도 억누를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름대로 그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요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이 목표는 뭐 조직 내에서 뭐 직무 목표, 승진의 목표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요. 또는 뭡니까 자기 내면을 성숙시키는 목표, 또는 관계를 향상시키는 목표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인내심을 가지는 거,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거, 이게 내면 관리죠.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결국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을 업무 수행에 활용을 해가지고요 업무 성과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관리는 목표 수립 및 그 자기 내면 관리 이를 통해 가지고 조직 관계 개선 및 업무 성과를 올리는 게 바로 자기 관리 하위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하위 능력은요 경력 개발입니다. 클리어 경력 개발인데 이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뭐 조금 이제 앞에 자기 관리는 일상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건 뭡니까 좀 그 내가 입사하고 뭐 20대 후반에 회사에 들어오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채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업 들어가 가지고 내가 30대, 40대, 50대 또 지금 우리는 60대가 되면 이제 정년이 도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60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퇴직하고 나서 찾으면 그 중간에 막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 관리하는 건요. 조금 인생의 어떤 전체적인 이런 단계에 있어서의 경력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성취에 필요한 역량, 뭐 필요하면 교육, 뭐 아니면 뭐 또는 직무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개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력 목표 및 단계를 수립한다. 스스로. 그다음에 이 각 목표나 단계별로요. 구체적인 좀 플랜이 나와야 돼. 액션 플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그다음에 경력 단계마다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내 인생 100을요 조직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결혼하고 출산도 해요. 출산하면 또 육아한다고 시간이 많이 뺏겨져.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상에요. 또는 라이프 스테이지 상에 여러 가지 이슈들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그 데리고 있는 팀장 한 명이 나이가 한 30대 중반인데 이제 아빠가 됐어요. 아빠가 되니까 팀장으로서 조직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되니까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 또 이제 아내가 이제 육아를 하고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더 배려한 시간.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집에 좀 시간을 좀 쏟으려고 그러면 회사 업무가 또 조금 지장을 받고 회사 업무에 몰입하면 집에서 또 힘들고 이런 이제 보면요 경력 단계나 그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이슈가 많이 생겨요. 이걸 또 잘 조정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위 능력으로서 경력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 하위 능력의 구체적인 행동, 요건의 기초를 맞춰 가지고요 우리가 자기 개발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주요 기법, 이론, 뭐 실제로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잘 아시죠? 그 저기 스펜서가 쓴 책에 보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가져갔을까 막 이런 게 있어요. 요거에 또 시험에 요 사례를 놓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 대한 책에 나오는 간단한 요약해 가지고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지문들이 나오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거죠. 치즈를 좋아하는 생지가 있는데 이 생지를 의인화시켜 가지고요. 꼬마 인간, 그러니까 생지를 꼬마 인간 햄과 허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두 명이 생지가 이제 꼬마 인간인 거죠. 그죠? 의인화된 꼬마 인간이 막 생지 창고에서 치즈를 막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치즈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치즈를 먹으러 가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치즈를 다 먹어가 없앴는데 그걸 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꼬마 인간 햄과 허가요, 자기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편하게 먹던 창고에서 치즈가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 딱 봉착된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자, 변화된 환경, 치즈가 없어진 거죠.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왜 변화된 어떤 놈이 내 치즈를 가져갔느냐 막 비판 한탄하면서요. 과거에 편안했던 시절만 집착하고 이미 없어진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햄. 그래서 거기서 막 울부짖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갈까? 그죠? 결국은 굶어 죽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과거는 치즈가 많았지만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진 건데 이미 과거에 집착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없어진 상황을 인식하고 빨리 새로운 치즈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아시겠죠? 노력하는 허.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경이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허 같은 환경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직장인이 돼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 관련해 지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를 아는 방법. 나를 아는 방법.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력서에다가 또 자기 소개서에다가 나의 기하의 장점과 단점을 써십시오. 면접관이 딱 읽어보니까요. 아이고, 장점과 단점이 서로 이렇게 막 얽혀 있고 갈등이 있는 요소예요. 한 사람에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방법 또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조엘이라는 사람이 조엘이라는 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게요. 창문이에요. 창문. 여기가. 자, 요쪽 축은요. 내가 나를 압니다. 내 성격, 내 적성, 나의 능력, 나의 인간관계 능력 압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나도 있어요. 사람이 다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내가 아는 나, 내가 아는 나니까 나는 요까지 아는 거죠. 실제 나는 요까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막 그렇게 한탄하고 오해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나에 대해서 타인이 알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부가 이제 뭐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이제 막 논의를 합니다. 근데 부인은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천천히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인은 이 차를 삽시다. 얼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빨리 답을 주셨는데 남편은 빨리 결정이 안 돼요. 그 사람 특성상 천천히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 의견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열이 나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 만약에 그 부인이 남편의 의사결정 패턴, 우리 남편은 의사결정을 좀 천천히 하는구나. 내가 시간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렇게 알았으면 싸움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 보면요. 내가 아는 나가 있고 상대방이 아는 나가 있고 이 부분들이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일치가 안 될 때는 갈등이 생기죠. 요거는 이제 타인이 아는 나입니다. 타인이 모르는 나. 결국 여기는 뭡니까? 나도 알고 타인도 나에 대해서 알고 이걸 오픈, 공개된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갈등이 없고 이해관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요, 학대가 되고 요게 학대가 되고 이게 학대가 돼 가지고 뭐 나에 대해서도 내가 다 잘 알고 그다음에 상대방도 나를 다 알고 그러면 자아가 오픈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요 오해가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아를 알기 위해서 이런 조엘이 윈도우 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우리는 뭡니까? 공개된 자아를 키우는 게 자아 인식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자, 공개된 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걸 보시면 공개된 자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자, 보시면 숨겨진 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표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좀 이런 거죠. 아까 자동차 그 구매 갈등 사례에서 부인한테 여보, 나는 조금 그 결정할 때 조금 이것저것 정보를 좀 고려해 봐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내일 모레까지 내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인이 이제
왜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답을 안 줄까 이렇게 조급하지 않죠. 그죠? 두 번째, 눈먼 자아를 감소시킵니다. 이건 뭡니까?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 그죠? 경청하는 거. 그 다음에 나도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는 자는요, 전문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격 진단, 적성 진단 이런 진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아 인식, 이게 자아가 이게 여기 난데요. 요 자아가 작으면요, 오해, 갈등,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가서 막 후회를 돼요. 이거를 내가 아는 자, 남이 아는 자를 계속 키워야 돼요. 그죠? 키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또 다른 사람 의견을 막 비판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객관적인 진단지나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찾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아를 키우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또 이제 자아 인식과 관련해 가지고 자아 성찰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 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이기적 동물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야 편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기적 반대가 이타적이죠. 이타적이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죠? 이타적인 사람은 뭐 아주 몇 명 있어요. 막 뭐 석가모니나 이런 뭐 자기 몸을 그냥 불사르면서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일부 성인들, 뭐 이런 분들이 이타적이고, 우리 일반인들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야 그게 편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이기적, 자기중심적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족이나 동료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네, 사람은 다 성향도 틀리거든요. 그걸 인정해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지속적으로 자기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친구가 답답해하구나. 아니면 내 스타일로 일을 하니까 상급자가 또 나한테 실망을 가지구나. 이걸 자신 인식하고요. 자아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찰의 중요성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성찰은요, 연습입니다. 연습. 성찰은 연습이다. 그래서 성찰 노트를 작성하라, 이런 이제 그 가이드도 주고 있죠. 매일매일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서 잘한 거, 오늘 내가 하는 중에서 막 남의 비판을 받아가지고 남한테 또 막 피해를 주는 이런 잘못한 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성찰인 거죠. 아시겠죠? 예. 이걸 자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생각, 아니면 뭐 더 자주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큰 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주 하는 사람이 인품이 올라가고 인성이 좋아지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리더일수록 더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자아 성찰입니다. 자아 성찰. 자, 지금 몇 가지 이제 자아 인식과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인식의 중요성, 또 자아 성찰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 관리, 우리가 그 자기 개발의 두 번째 하위 능력은 자기 관리잖아요. 그죠? 자기 관리는 첫 번째는요, 이 목표가 없으면요, 목표가 없으면요, 노력이 많이 안 쫓아갑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시고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 목표를 설정하면요, 그만큼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분명히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하면요, 그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이 목표를요,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요, 허지부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표를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글로, 말로 목표를 글로 쓰고요, 글로 또는 말로 공개를 하면요, 내가 만약에 목표를 가기 위한 노력이 조금 이렇게 진척이 안 될 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격려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채찍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됩니다. 자, 마시멜로 이야기가 책이 한 3권이나 나왔는데요. 마시멜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졸업하고 10년 뒤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소득을 벌고 있느냐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다닐 때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은요 10년 후에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보다는요 소득이 한 두세 배가 높아요.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학교 다닐 때 목표를 가지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시간 관리를 한 학생은요 졸업하고 10년 뒤에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보다는요 소득이 10배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학생 때도 목표를 가져야 되고요.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인 목표 지향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요 1년 뒤에 가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또 목표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영어 공부를 했어요. 1년 뒤 차이 안 나요. 이 목표 지향적 생활이요 2년, 3년, 4년, 5년 반복되면요 그렇지 않은 사이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기 자 10년이잖아요. 그죠? 10년이니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목표 설정은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자, 두 번째. 인내심을 키워야 됩니다. 인내심. 자, 우리가 혼자서 사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하고 이해관계를 맺거나 또는 설득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요구를 내가 좀 더 수용을 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가 대인관계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인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기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감정 통제하는 기법을 찾아내야 돼요. 아시겠죠? 막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막 화를 이렇게 막 분노를 이렇게 막 내뱉으면요. 관계가 깨져요. 화가 나면 좀 참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숨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5분 있다가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순간적으로 이 화를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감성 리더십이 아시겠죠? 리더도 필요하고 모든 구성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마시멜로 이야기 첫 번째 책입니다. 그 마시멜로 이야기 첫 번째 나온 책에 보면요. 이런 방에다가 4살, 5살 유아죠, 유아. 유아를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모아놓고요. 요 안에다가 접시에다가 마시멜로를 한 접시 줬습니다. 서양 말랑말랑한 아시는 마시멜로 넣고 이거를 15분 동안 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살, 5살짜리 아이가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4살, 5살짜리 아이는 백화점 가서 장난감 안 사주면 백화점에서 막 울고 막 그런 애들, 엄마가 창피하게.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를 다 먹어야 안 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얘들 말고 또 다른 애들을 또 몇 명 모아 놓습니다. 예. 또 얘들 보고 15분 동안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다시 먹어요. 이런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마시멜로를 침이 이까지 올라왔는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뒤에 보니까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은 애가요 성공을 해요. 성공.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자기관리의 중요성은요. 자, 보십시오.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유혹들을 참아야 돼요. 예, 친구가 놀자, 술 한잔 하자, 아니면 재밌는 게임, 오락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참고 결국은 뭡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면요. 성공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자기관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한 자기관리는 첫 번째 목표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인내, 통제, 자기 감정 통제 이런 것들이 자기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는요. 두 번째 관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노력하는 거죠. 노력. 그죠? 노력 없는데 목표가 달성될 리는 없는 거죠. 그죠? 참고로 이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최근에 이제 시중에 막 뜨고 있는 베스트셀러죠. 그죠? 미움받을 용기를 썼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래서 이 책 보면 트라우마는 없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막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미래, 그 다음에 계획,
목표를 가지고요. 달성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이 안 돼요. 또 뭐 취업도 잘 안 돼요. 여기에서 자제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는 긍정적인 노력 또 미래 계획, 희망, 긍정적인 노력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 뭐 이런 예가 많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도 오셨는데 이 알리바마의 중국의 마인 회장 이분은요 어떤 분입니까? 훌륭한 분이죠, 그죠? 이제 그 중국에서도 유명한 갑부가 됐고요, 그죠? 결국 이분이 대학교를 뭐 몇 번 떨어졌어요, 뭐 서너 번 떨어졌을 거예요, 네몇 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결국 못 간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자기가 뭐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10번인가 9번인가를요 원서를 보냈대요. 다 탈락됐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픔 속에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 결과 지금 중국의 갑부가 돼 있고 우리가 존중하는 이런 회사의 그 CEO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관리는 첫 번째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가기 위한 인내, 마음 관리, 그 다음에 조금 더 긍정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지가 될 때 자기 관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하위 능력인 경력 개발 관리 중에서 중요한 건요.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단계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따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취업한 게 그냥 단지 월급을 받고 뭐 생활하기에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죠. 나는 CEO가 되겠다. 뭐 아니면 나는 HR 전문가 되겠다. 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HR 전문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처음에 은행에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자, HR 전문가는 은행 HR 전문가도 되고 제조업 HR 전문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들어갔다가 한 10년 정도 열심히 했어요. 10년 일하다가 그다음에 뭐 증권회사에 이제 인사팀장도 하고 뭐 큰 그룹에 이제 인사 담당 그 기획을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인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로서 역할도 하고 아시겠죠? 지금은 기업체 인사 담당 임원으로도 있고 컨설팅 회사도 조그마한 회사 하나 경영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뭐 인사관리 책도 많이 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인사관리 전문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직업을 시작할 때 이 경력 목표를 뚜렷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경력 단계별로 이제 경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면 자, 입사해 가지고 한 10년 또는 많게 한 10년, 15년 뭐 되게 뭐 여기 40으로 돼 있는데 한 35세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경력 초기라고 그래요. 제가 한 29살에 이제 국민에 들어가 가지고 한 9년 뭐 넉넉 잡으면 10년 동안에 정말 실무자로서 열심히 일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승진도 많이 하고 또 그 제 성실성 또는 뭐 노력도 이런 걸 인정을 많이 받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대개 보면요 열심히 노력할 때 조직에 적응하고 노력할 때. 근데 이제 경력 중리라는 것은 35세에서 뭐 50세 또는 뭐 40에서 55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력 중리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제가 열심히 은행에서 노력했더만은 증권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진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중기 경력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한 50대 중반 이후에 넘어가면요 퇴직을 준비해 가지고 또 말기 경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직업에서 시작해 가지고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도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직업에서의 경력 목표 설정 및 경력 단계 및 경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머릿속에다가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정리해보고 하면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이제 이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 또는 경력 개발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기 개발 능력의 하위 능력인 자기 인식, 자기 관리, 경력 개발 관리에 대한 주요 요점, 그 다음에 기법,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한 번씩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개발 특성에 대한 이해. 자기 개발. 자, 이건 여러분들이
그 여기는 제가 이제 틀린 것도 있고 뭐 맞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자기 개발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 개발은 뭡니까? 자기 인식하고 자기 관리하고 경력하는 거. 경력 목표 잡는 거. 그다음에 자기 관리 위해서 뭐 뭔가 목표 이거 누가 뭐 어머니, 아버지, 상사가 해주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력 개발의 주체는 바로 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목표 설정하고 나를 인식하고 두 번째 자기 개발은 모든 사람이 한다. 뭐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요거는 뭐 국한시키면 이제 또 뭐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은 취미 활동과 관련된 활동 이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주로 뭡니까? 이 취미 활동은 뭐 사이드이고 실제로 뭡니까? 직장에 있어서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틀린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직업 기초 능력에서 자기 개발은 자기 인식, 자인식, 그다음에 목표, 뭐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그 성공, 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경력 개발 관리고 취미 활동도 물론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자기 개발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맞는 거죠? 끝이 없어요. 끝이. 그죠? 경력 개발에서도 이제 장기 목표가 있고 장기, 중기, 단기가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뭐 노력하고 이런 것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개발의 특성에 대한 이해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제에서는 자아 성찰에 대해서 보시죠. 자아 성찰. 성찰은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찰 노트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찰 노트, 그죠? 노트를 작성해 가지고 뭐 오늘 잘한 거 못한 거. 내가 왜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게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성찰은 일을 해결하는 노하우다. 그렇죠? 해결하는 노하우가 되는 거죠. 잘못한 걸 계속 고치면 노하우가 되는 거죠. 또는 축적이 가능하다. 그죠? 일을 해결하는 노하우 축적.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내가 실수한 거를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찰은 미래 일을 예견한다. 이게 좀 한번 보시죠. 성찰은 뭡니까? 우리 성찰 노트에 보면 어제 한 일 중에서 잘한 거 못한 거. 그럼 내일 할 일 중에서 잘한 거 못한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예견하는 거. 내일 일을. 그래서 성찰은 자기 행동을 한번 리뷰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과거와 현재에 관한 거지 미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성찰은 창의적인 사고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어제 내가 잘못한 거, 성찰 노트에 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죠? 잘못한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좀 전향적이고 좀 발전적인 사고를 했으면 어떡하 이렇게 하는 개선점을 찾아낸 거잖아요. 개선점. 이 개선점이 바로 더 좋으면 창의적 사고의 밑바탕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그래서 자아 성찰의 특성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개발 목표에 대해서 자, 장기 목표는요 대개 5년에서 20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런 자기개발 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단기는 1년, 중기는 2, 3년, 뭐 그다음에 4, 5년 뒤는 장기 이렇게 하잖아요. 단기는 1년, 중기는 2, 3년, 장기는 4, 5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목표를 말하는 장기 목표라고. 단기 목표는 장기 목표로 된 기본 단계다. 그래서 장기 목표가 여기까지 있으면요. 이 잘라가지고 1년 이게 단기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기본 단계. 이걸 달성해야 다음 목표가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춧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료와의 관계 개선도 목표다. 요거는 지금 맞고, 요것도 맞고, 동료와의 관계 개선도 목표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이런 것도 동료 관계들. 그 다음에 현 수준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수집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능력 수준, 이걸 주로 능력을 말하겠죠. 그죠? 능력.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목표를 수립하면 나중에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자신의 어떤 흥미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흥미. 내가 흥미 있는 일을 할 때 노력이 남들보다 2배, 3배가 배가 되는 거에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실까요? 스티브 잡스, 그죠? 애플. 그다음에 뭐 MS를 창업한 그 회장,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씨, 이런 모든 사람들 보면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아시겠죠?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 흥미 있는 분야죠. 흥미. 남들보다요. 남들은 8시간 일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흥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시간, 하루에요. 13, 14시간을 일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일하는 시간 보면요. 하루에 최소한 12시간, 13시간 이상 투자합니다. 아시겠죠? 뭐 밖에 나가서 8시간, 10시간, 집에 들어와서 또 하는 시간, 뭐 휴일날 하는 시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현재 자기의 흥미, 적성, 능력을 고려한 목표 수립, 직업 선택,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치,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다 설정되어 있는, 이건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개발 목표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네 번째 한번 보시죠. 자아 인식을 위한 방법. 자, 여러분들 조혜리 윈도우, 요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 영역이 내가 아는 나, 타인이 아는 나인데, 그죠? 이거를 내가 모르는 나, 타인이 모르는 나, 나도 모르고 타인이 모르는 바, 이걸 지금 키우는 게 자아인식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선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자, 요거죠. 다른 사람이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요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을 잘 표현한다. 그죠? 요게 자신을 잘 표현한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다. 그 다음에 검사. 그죠? 자신의 적성 성격에 대해서 표준화된 검사제를 통해 서 검사를 해본다. 그 다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 자아를 키워나가는 거. 자아인식을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자기 개발의 첫 번째죠. 자아인식에 기초한 나의 능력 수준, 나의 흥미, 나의 적성, 여기 기초한 자기 목표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인내하고 또 성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개발 관리고요. 좀 더 종합적으로는 이제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이게 이제 자기 개발입니다. 자, 5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5번째. 조금 이거는 제가 좀 오픈된 하나의 상황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은요, 시험 문제에서도요, 이런 예문이 나옵니다. 막 회의 때 서로 다투는 예문 나오고. 그래서 여기 김 대리가 막 이제 자기 생각 같은 게 화가 막 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김 대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면 나가지고 막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런 환경에 기업 들어가면요, 회의할 때요, 막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서로 다투면서 당연히 서로 의견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 의견에 대해서 잘 수용을 안 해줘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해요. 그죠? 화가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소리를 지른다. 그죠? 아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 상황이 어떤데 그걸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또 막 감정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돌아가 가지고요. 자, 평소에 자아 인식이 된 사람은 나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내가 통제를 못하고 내가 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를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미리 준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회의할 때 화가 나면 내가 성격이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화가 막 난다. 그래서 감정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감정 표현하면 관계 끊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화가 나더라도 이번 회의 시간에는 정말 좀 참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순간적으로 이제 막 화가 났어요. 감정이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이제 화가 나면요. 내가 만약에 화를 막 냈을 때 그때 그 개가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면서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요. 감정을 통제하는 건데, 감정 통제. 그래서 감정 통제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기가 감정이 막 나면요. 우선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조금 간주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물러나, 그러니까 이걸 몸을 물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요.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죠? 일단 잠깐
잠깐 어떤 이런 쉬는 시간 이런 게 필요해. 결론이 안 나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잠깐 쉬면서 자기 감정의 통제의 숨호흡 같은 게 필요해, 그죠? 크게 들어서고 내쉬고 한 4초 정도. 4초 정도 중단하고 4초 정도 내쉬고 이런 걸 반복하면요, 조금 이게 올라온 감정이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긴 호흡 같은 거, 긴 호흡 같은 걸 필요하고요. 또 이제 잠깐 쉬면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긴 호흡을 했잖아요, 그죠? 하면서 조금은 객관화 시켜봐야 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처리할까, 그죠? 다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객관화, 자기를 객관화 시키는 거죠. 자기 객관화 시키는 훈련.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저기 내 주장을 계속 강조했을 때 오는 결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했을 때 오는 결과, 아니면 부정적 결과, 파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감정 통제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죠, 그죠? 이거 훈련.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요, 뭐 메모했다가 다음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훈련된, 통제된 나 행동과 발언이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자기 개발이라는 직업 기초 능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 개발에는 자인식, 자기관리, 경력 개발이 있다를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또 구체적인 자료를 세심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areer College.